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 제한 유정입니다. 요즘은 챗 GPT가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유용하다는 걸 알겠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챗 GPT한테 31개의 질문들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때는 질문들을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 질문 목록들을 31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질문 목록을 보면 간단한 질문부터 원고를 쓰게 한다거나 혹은 창작 활동, 시나 소설 같은 걸 쓰게 한다거나 효율적으로 검색을 좀 시킨다거나 그리고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하나 질문들을 던지고 답변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챗 GPT가 만능이 아니라 질문하는 만큼 다르게 쓸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던지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면 챗 GPT는 무료로 사용하시는 거죠. 물론 속도가 빠른 유료 버전도 있긴 하지만 무료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챗 GPT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챗 GPT가 답변한 내용을 거르지 않고 쓴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일단은 참고를 하고 꼭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챗 GPT를 사용해 보니까요.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결국 사람의 질문들을 다르게 하는 방식의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의 요청들에서 어떻게 반응한지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챗 GPT를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줘 라고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한글로 쓰고 번역해서 질문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요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의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질문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고요.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똑똑한 로봇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질문들을 하는데 그냥 답변이 아니라 좀 쉬운 답변,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은 이런 거 해볼게요.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동기부여 명언 알려줘. 자, 그럼 동기부여 명언들을 쭉 정리해 줍니다. 좋은 글귀, 동기부여, 어떤 명언 목록을 만들면 그것들을 전부 다 찾아주고 나열까지 해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제가 저한테 영어 이름을 추천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 이름도 한번 적어봤어요. 혹시 반영을 하는지. 자, 그러면은 영어 이름을 추천해 주는데요. 이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장유라는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추천해 준대요. 네, 이름을 정해주고 그 추천 이유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가끔 이런 걸 어디다 물어봐야지라고 하는데 검색해서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추천 방식이라서 추천을 해주고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네 번째부터는 이 생성형 AI라서 뭔가 만들어내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원고를 한번 써보라고 할 텐데요. 이번에는 블로그 원고를 써보라고 할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 3가지로 블로그 원고 써줘. 자, 그러면은 블로그 원고가 써졌습니다. 네. 첫 번째, 생산성 향상, 정신력 향상 건강, 수면의 질 향상. 네. 꽤 장문이죠? 물론 여기다가 더 추가하거나 더 길게 써줘 이렇게 하면 더 길게 써준다고 합니다. 블로그 원고도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원고가 아니라 컨텐츠 목록을 한번 써볼게요. 유튜브 채널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에 관련된 컨텐츠 목록을 한번 만들어줘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유튜브 채널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콘텐츠 아이디어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부터 15번까지 건강한 식습관, 레시피, 운동 및 운동 루틴, 스트레스 관리 기법. 네, 좋습니다. 물론 이거를 가지고 또 세부 내용을 적으라고 그러면 적어주기까지 합니다. 목록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6번째는 이런 거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작성. 우리가 공지사항, 문자 메시지 혹은 메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회원가입하는 사람들한테 환영하는 문자 메시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영합니다. 새로운 회원이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통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얘는 써주더라고요. 훨씬 더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이런 글들이 써지네요. 자, 그러면은 7번째로 사과문도 한번 해볼까요? 환불 고객에게 사과문을 작성해줘. 그럼 사과문의 작성이 나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환불 요청하는 데에 당사의 제품으로 인해 좌절이나 실망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사과문이 작성이 돼요. 네. 꼭 필요한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서들을 기존에 했던 원고를 참고하기도 되지만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요. 인터뷰 기사를 해볼 건데 이번 상황을 좀 줄게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혁신에 대해서 주제로 서로 대화 나누는 인터뷰하는 방식을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뷰가 끝났는데요. 2011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인터뷰는 불가능하대요. 자, 그래서 그들의 과거 인용문이나 진술을 가지고 서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인터뷰 시작하고요. 스티브 잡스 혁신은 뭐뭐뭐다. 네, 빌 게이츠 동의합니다. 기존의 인용문을 가지고 서로 상황을 만들어서 인터뷰까지 상황극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영국 대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번 9번째는 시를 써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랑에 대한 시가 써졌습니다. 사랑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 빛나는 불꽃. 사랑은 우리 네. 시도 잘 쓰네요. 네, 이런 식으로 시까지 쓸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소설까지 한번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한 소년의 성장 과정에 대한 소설을 써줘. 자, 이건 제가 너무 길어져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한 소년의 성장 과정의 샘플, 어린 시절 어쩌고저쩌고, 10대 시절, 청년 시절 쭉 나오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잘랐습니다. 이곳에서 상황을 더 추가하면 더 풍성한 소설을 쓸 수가 있겠죠. 자, 11번째는 작사를 해볼 거예요. 상황을 주겠습니다. 자연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주제로 노래를 작사해줘. 자, 그러면은 작사를 해줬는데요. 야성이가 잘하는 들판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 마법이 있습니다. 쭉 하고요. 합창이 있네요. 함께 부르는 거. 이렇게 2절, 코러스, 브릿지, 코러스. 정말 이 한 편의 노래가 만들어지네요. 자, 12번째 창동활동의 마지막은요. 동화를 한번 써보려고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고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설정해주고 동화를 써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에 대한 동화가 써졌는데요. 옛날 옛적에 작은 고양이가 살았대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았던 고양이고 나비를 쫓다가 비행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마법의 꽃을 우연히 발견했대요. 상황 설정 좋습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면 동화까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 던져주고 이야기 풀어가고 나머지는 챗 GPT가 써주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째 효율적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산성으로 가장 유명한 유튜버 5명 그리고 구독자 수 알려줘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유튜버가 정렬되어 있지 않죠? 자, 답변 결과가 나왔는데요. 생산성 콘텐츠로 잘 알려진 5명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고요. 거기에 몇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가 정리가 됩니다. 예전에 이거 일일이 검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구체적으로 뭘 찾는다라고 요청하면 그게 중심으로 해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14번째는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업적 상위 5개를 연대 순으로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해줘. 여러 개가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답변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문장이 뭐가 들어있냐면 업적, 그리고 연대순, 요약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처럼 업적, 그리고 연대, 그리고 요약, 업적, 연대, 요약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양식이 작성이 됩니다. 15번째는 내가 찾고 있는 웹 서비스를 찾고 있는데 그걸 도무지 못 찾겠다 검색을 하시면 돼요.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준 서비스가 있으면 알려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 특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내가 찾고 있는 서비스를 하나하나 설명하게 되면 그에 맞는 회사나 서비스를 찾아주기도 하더라고요. 16번째는요. 어려운 거를 한 번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줘. 자, 그러면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자, 17번째부터는요. 이 비즈니스 사업에 연관된 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요. 사업에 반려견 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거 아이디어 좀 알려줘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알려주는지 볼게요. 자, 그럼 반려견 사업 아이디어를 쭉 보여줍니다. 산책 사업, 미용 사업, 훈련 사업, 보육 사업. 물론 이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라서 참고하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 제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째는 조금 무리한 걸 시켜보려고요. 아이디어를 생각해봐. 아이디어를 생각해봐. 그래서 혁신적인 키보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혁신적인 키보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데요. 저는 키보드는 그냥 머릿속에 딱 키보드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는 음성 제어 키보드, 그리고 멀티 터치, 그리고 무선 프로젝트 키보드. 키보드에 표면이 투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네요. 사용자가 실제 키보드 없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져온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상황도 물어보고 그러면 조금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자, 19번째는 비즈니스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10개의 아이디어 적어줘. 자, 그러면 웹사이트 홍보할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검색 최적화, 콘텐츠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마케팅들이지만 나는 홍보 쪽에 원래 관심이 없었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뭘 해야겠다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홍보 아이디어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자, 사업계획서도 작성이 됐습니다. 비즈니스 샘플 사업계획서고요. 경영 요약하는 거, 제품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가, 판매를 어떻게 할 건가,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결론까지. 사업계획서를 처음 작성하시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참고사항으로 쓰실 수 있겠죠? 21번째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아니면 내가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블로그를 해봤는데 이번엔 인스타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인스타그램 글 작성해줘. 자, 게시물 샘플이 나왔는데요. 지금 새로운 향수 컬렉션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는데요. 다른 점들은 해시태그까지 추천해줍니다. 그리고 이와 어울리는 비주얼까지 추천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만들기도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22번째 같은 경우에는 챗 GPT도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를 요청하면 만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코드를 하려면 복잡한 코드 같은 경우에는 검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웹 크롤링하는 코드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코드까지 만들어줍니다. 최근에는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만든 코드들을 여기다 입력해주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23번째부터는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혹은 긴 기사들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반지의 제왕 줄거리를 요약해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의 제왕이란 소설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요약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24번째는요, 요약을 한번 더 해볼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정리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플의 역사를 정리해 주는데 어떻게 글머리 기호로 정리해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머리 기호로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애플의 역사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데요, 글머리 기호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글 요약이나 링크 요약이나 기사를 Q&A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복사해서 이곳에 갖다 붙여 넣을게요. 자, 그럼 제가 글을 쭉 붙여 넣고요, 맨 마지막에 위 글 요약해줘 이 문장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쭉쭉쭉 해서 이 글을 이 정도로 요약해 줍니다. 간단하게 요약되죠? 첫 번째는 글을 갖다 붙여놓고 요약해줘 핵심 문장 찾아줘 이렇게 하면 문장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기사 링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기사 하나를 갖고 와서 이 기사 요약해줘라고 볼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링크만 줬더니 링크 기사를 이렇게 요약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사를 쭉 요약하는 거 말고 Q&A로 정리해줘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표까지 넣어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기사 하나를 주고요, 기사를 읽고 Q&A로 만들어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Q&A로 작성해줍니다. 기사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어쩌고저쩌고. 네. 그리고 이 총격 사건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쩌고저쩌고. 네. 둔감하다고 말합니까? 어쩌고저쩌고. 네.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한 형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이런 식으로도 하나의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Q&A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해볼까요? 여기서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위 글들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는데요, 질문은 왼쪽, 답변은 오른쪽. 조금 더 보기 편하겠죠? 요약해주고 Q&A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표까지. 그러면 좀 복잡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26번째 요약 정리는요, 이걸 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자, 그래서 챗 GPT에 대한 내용을 퀴즈로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답변이 나왔는데요. 챗 GPT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구글, IBM, 오픈AI. 네, 10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문제 내기 좀 쉽겠는데요. 자,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뽑아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27번째는요, 비서 역할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에 코스 일정도 짜고 요리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는데 일자별로 도시를 추천해주고 예상 이동 수단과 비용을 좀 알려줘.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박 6일 유럽 여행에 대한 일정이 나왔는데요, 1일 영국의 런던 도착해가지고 항공편으로 가서 얼마 정도 한다라고 돼 있고요, 런던 가고 얼마. 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동 경로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행 코스를 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네덜란드에서 갈 만한 곳 추천해줘 그러면은 그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28번째는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냉장고에 당근, 토마토, 상추가 있는데 어떤 요리가 어울릴까? 요 코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천해주죠. 샐러드, 샌드위치, 타코. 자, 이 정도면은 거의 검색이 아니라 거의 비서 활동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요리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 그거를 추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째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를 위한 일주일 운동 방법을 알려줘. 자, 그러면 일주일차 운동하는 방법들 알려줍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어떤 걸 해라.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7일차 쉬는 것까지 운동 코스와 방법들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자, 30번째입니다. 30번째는요, 챗 GPT한테 이제 어떤 질문을 할까를 생각해 보시기도 하지만 아예 챗 GPT한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챗 GPT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될까 목록으로 만들어줘 질문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챗 GPT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 좋대요.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라톤을 위해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속상한이란 단어의 뜻은 뭡니까? 더 나은 대중 연설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 않으셨다면요, 챗 GPT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답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31번째는요, 챗 GPT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가 받은 질문 중에 최고의 질문은 뭐였어? 라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자, 답변이 나왔는데요,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상의 질문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생각하는 질문은요,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창의적일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31가지의 질문들을 던져봤는데요. 여러 개의 질문을 할수록 나만의 규칙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챗 GPT를 써본 결과 저는 지금까지 챗 GPT를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학습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습이 돼야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요청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챗 GPT 친해지고 싶은 분들은 많이 질문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